예, 2025년 6월 10일, 음력으로는 5월 15일, 3시 한 40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점심 때, 입맛이 없어서, 강원도 옹심이를 한 그릇 먹고, 사무실에서 좀 자다가, 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적어 놨기 때문에 한 10분까지는 이 강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기회에 2025년 6월 3일 그 정치혁명과 더불어서 바로 우리 교육혁명도 시작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 그 다음에 김누리 교수님, 그 다음에 독일통일연구소 조성복 선생님, 이기우 선생님, 황태현 박사님, 이런 분들의 책과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책을 몇 권 먼저 소개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아니지, 오늘은 책보다도 오늘은 좀 중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문명 학술원 351번째 교육혁명 5번째로서 오늘은 분권화된다는 말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분권화라는 말이 이게 민주주의 가장 핵심적인 코어가 되겠습니다.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권화라는 것이 또 자유화된다는 말은 무엇이고, 또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된다는 말은 무엇이며, 또 철학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이 존재론과 매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분권화는 자율화되고 자율화는 존재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왜 이것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 인간의 존엄과 관계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분권화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분권화 된다는 말의 뜻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된다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서는 또 물론이고 어느 누구에게나 이 인간과 인간 간의 경쟁을 시켜서도 아니 된다는 말이,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경쟁을 시켜서도 안 된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한데, 제가 교육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을 때, 경쟁을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는 교육자를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경쟁을 시킬 수 있는 그 어느 철학적 베이스도 없는 것이고, 논리적 정당성을 가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무일한 독자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은 누가 누구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경쟁이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폭력자 내지 자기 안에 독재자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우리 지금 현재 교육혁명에 참여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권화가 된다는 것은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간에 경쟁을 시켜서도 아니 되며, 더더욱 서로가
지시, 명령, 억압, 착취할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또 이 정부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체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부는 실체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나 사랑은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관념 속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도 마찬가지고 분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념 속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제적으로 각자 모두가 평등하지만, 그러면 인간은 실제적으로 각자 왜 모두가 평등한가?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아까 같이 평등하게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능상으로,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면서 기능상으로는 또 불평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율해 줄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에게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남녀끼리 만나서 또 사회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기능적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매우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불평등을 우리가 조율하고 사랑의 그 차이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에 대한 그 인간에 대한 존엄과 행복에 기초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행복하지 않고 사랑이 즐겁지가 않다면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분권화된 존재로서 유일무이한 독자적 자율적 주체를 가진 존재로서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쟁을 하게끔 하게 만든다는 그 자체가 바로 야만성을 가져내고 폭력성과 그 다음에 독재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실존적 경쟁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 실존적으로 경쟁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야만성을 드러내고 공정과 정의는 이제 또 다른데, 요거는 이제 꼭지점이 조금 다른 것인데, 우리가 공정하다는 말과 정의로운 말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요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공정하다고 말을 하지만 공정하다는 말 속에 불공정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 공정이라는 의미가 무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매우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40%에 들어가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빈부 격차가 매우 크고 교육제도로 뿐만 아니라 국토의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에도 매우 큰 차이가 있는 상태를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만약에 공정하다고 말을 한다면 이건 공정한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몸이 매우 불편하고 다리가 지금 현재 불편하고 태어난 사람과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하고 싱싱하게 태어난 사람이 똑같은 100m에서 그 경기를 출발시킨다면 그것이 어떻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것은 그 시작의 출발점에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그 실질적인 차이를 우리가 고려해서
파악을 해서 그것을 실질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정의 개념이고요. 정의라는 것은 바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옳고, 저 사람이 보더라도 옳고,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옳고, 영남 사람이 보더라도 옳고, 호남 사람이 보더라도 옳고, 충청도 사람들이 보더라도 옳은 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은 이익을 합리화하는 전제를 두고 있지만, 정의는 진리기에 좌우모순 없이 누가 생각해도 진리이기 때문이다. 요거는 제가 나의 언어로서 뭐냐면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공정은 이익을 합리화하는 전제를 두고 있지만 정의는 진리기에 좌우모순 없이 누가 생각해도 진리기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능력주의는 결국 인간을 폭력자로 만든다 이거죠.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육혁명의 가장 핵심이 오늘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경쟁은 야만이다. 능력주의는 결국 인간을 폭력자를 키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능력주의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우리 국민 중에서 너무나 지금 현재 게을러 가지고 자기가 밥벌이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내려 가지고 그 사람을 구제할 것인지, 아니면은 저 사람은 게을러 터졌으니까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 정부는 그 사람들을 방치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가는 당연하고도 원칙적으로 게으른 국민을 먹이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국가가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라는 실체가 없는 존재를 가지고 그 정부를 이용해서 국민을 뭐냐면은 억압하고 지시, 명령, 억압,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폭력자고 바로 그것이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난 80년 동안에 1905년부터는 120년 동안에 바로 그들이 국가와 정부를 내세워서 바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해 왔던 역사가 바로 오늘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국민의힘의 손자들이고 해서 오늘날의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끝이 났다고 제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해체되어 오고 TK도 이제 막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쟁, 공정, 능력은 인간과 인간관계에는 쓰일 수 없는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경쟁과 공정, 능력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는 쓰일 수가 없는 단어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교육혁명을 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교육이다. 그래서 독립된 자율적 주체는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존엄하고 그 존재는 인간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또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적 행복이라는 말을, 이것을 제가 이거를 생태적 행복이라 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생태적 행복. 예, 인간의 존엄과 생태적 행복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인간의 존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인간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전제에서 생태적 행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의 상수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매우 철학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는 인간 존엄의 파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생태적 행복,
요게 사랑이다 이거죠. 요게 이제 사랑이다 이거죠. 행복이, 야, 여기 이제 볼펜이 다 나왔네. 생태적 행복이, 행복. 생태적 행복, 생태적 행복. 예, 여기 이제, 사랑이다 이거죠. 이제 우리 전통 사상으로서 이제 보살 사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존엄 속에 생태계가 함께 있는 것이고요.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그 자체가 사랑이고 보살이고 인간의 존엄 안에 생태계가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참 사랑이 된다. 이렇게 제가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분분화 된다는 말은 자유화 된다는 말이고, 자유화 된다는 것은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인간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경쟁하고 능력주의고 공정하다는 말을 이 인간에게는 쓸 수가 없느냐 하면은 바로 인간은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유일무이한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된다는 말 그 자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설명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우주론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존재는 이 자아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자아가 있을 때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셀프라 그러죠. 자, 그래서 존재와 자아, 독립된 자율적 주체,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진 존재, 요거는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와 자아, 요걸 셀프라 그래죠. 셀프, 자아를 셀프라 그럽니다. 자, 존재와 셀프, 독립된 자율적 주체,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진 존재, 요거는 뭐냐면은 같은 내용입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의 존재는 나에게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간이 또 설명이 돼야 되죠. 순간이 설명돼야 되네. 이 우주 속에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이 모든 우주 속에는 이 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은 존재하지 않고 우주는 실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또 내용인데요. 오늘 이 강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존재는 유일한 독자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 존재는 유일한 독자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존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실제만 가능하고 순간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필연적 법칙에 의해서 자기가 찰나적으로 독자성을 가질 때, 그것을 우리가 존재를 하는데, 그 존재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있지가 않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있지 않는 것이죠. 다만 내 관념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내 관념 속에서만 그 존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존재는 유일한 독자성을 가져야 하는데 인과에서는 이 확률로서만 나타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는 실제의 사물의 중심에서 사건, 확률로서 세계관이 바뀌게 된다. 예, 그래서 우주는 실제 중심, 사물의 중심에서 사건과 확률 중심으로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우주는 순간은 있을 수가 없고 실제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이 독립된 자로서 존재로서의 셀프로서 이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실제 중심에서 사건 중심으로, 즉 사건 중심으로 세계관이 바뀔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라는 것은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 우주에서 독자적인 존재가 유일무이하게 존재가 출현한 것이 인간의 자라는 것이죠. 인간의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인간의 자는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적 언어와 그 다음에 지각적 사고가 발현되는 과정 속에서 이 셀프가 자기가 자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가 출현한 것이 이 인간의 자아인데, 이 자아는 나의 독자성에서 출현한 것인데, 어디까지나 이 셀프, 자아는 환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 환상이다 뿐이다. 이 관념 속에만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나의 셀프라는 이 관념 속에서 있는 것, 이 관념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냐면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고 영혼이라고 말하고 추상, 상상 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환상인 자아 셀프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매우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은 매우 유익한 것이다. 인간이 생각하는 이 찰나적 순간, 그 다음에 뭐냐면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나의 자아, 기타, 이것은 인간에게는 매우 유익한 존재로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존재는 모든 독자적인 존재가 되고 여기서 다양한 독자성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예, 요 내용이 왜 뭐냐면은 인간은 분권화되어야 되는가, 왜 분권화가 뭐냐면은 이 자율성과 관계되고, 자율성이 왜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고,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왜 유일무이한 자아가 되는지, 존재가 되는지, 그리고 이 존재는 우주 속에서 이 존재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만 있고 순간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실제를 사건 중심으로서 우리가 자아를 확인할 때 이것이 우리가 존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실제로 뭐냐면 환상일 뿐이다 이거죠. 환상, 즉 우리가 영성 영혼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계는 우주에는 단 하나의 독자적인 존재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에는 단 하나의 독자적인 존재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주에서 독자적인 존재가 출현했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이 자아 셀프만이 가능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자아는 나의 독자성에 출현한 인간의 의지가 바로 셀프라는 것을 찰나적으로 나의 독자성에 출현한 인간의 자아가 셀프다. 그래서 우리가 소우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아는 환상일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환상인데, 환상인 자아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매우 유익한 환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은 분권하고 자율하고 독자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존재는 모두 독자적인 존재고, 이 존재는 존재 그 자체가 환이고 환상이다. 예, 예전에 제가 이 강의를 이 환구문명 학술은 1권에서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네. 요 존재론, 여기 존재론, 그 다음에 자아론, 요런 내용이 이해가 돼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문명학술원 2권, 한국문명학술원 3권. 예, 이걸 제가 공부하는데 제가 계속 써오는 지금 한 10년째 해오고 있는 내용이 4권. 자, 예, 5권.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정리하고 있는 요 내용들. 자, 요거 한국문명학술원 자료집. 자, 그래서 조금 쉽게 가겠습니다. 또 책을 조금 소개시켜야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 유명한 환단국이, 예, 예, 제가, 책 30권 중에서 지금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역사. 우리 동양사. 자, 우리 박용 선생님의 아주 유명한 책, 예. 한국의 시원사상, 예, 유명한 책이죠. 우리, 박문호 박사님의 빅히스토리, 공부. 예, 이거 아까 여기에 무한에 대해서 공부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블록체인. 예. 종합실담학개론. 문자로 나타난 하느님. 예, 이런 책들이, 제가, 서재에서도 좀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또 오늘 강의, 이제 남은 부분이 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혁명을 하기 위해서 아주 기라성 같은, 우리가 이 학자들의 주장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예,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게, 테오도로 아드로노 사람이 했고요. 그 다음에 능력주의는 폭력자를 만든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학교 교수. 그리고 세 번째, 인간화란 도대체 무엇이냐. 인간의 존엄과 생태적 행복을, 요거는 인간의 존엄과 생태적 행복, 요거는 제가 표현했는데, 어쨌든 자본주의라는 인간을 소외시키고, 자본주의는 사회를 파괴하고, 자연을 무한히 침탈하는 부분이 있다. 요게 김누리 교수님 책에서 노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또 네 번째 중요한 것이 무사유는 범죄다네요. 무사유는 범죄다. 예, 여기 한나 아렌트가 했던 이야기고, 전체주의라는 말에서 노는 말인데요. 무사유는 범죄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한나 아렌트께서 이분은 여자신데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능력주의, 경쟁주의, 공정, 경쟁주의, 능력주의, 공정을 이 욕망으로부터 뭐냐면은 우리가 벗어나게끔 만드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다 이거죠. 자, 오늘 교육혁명은 무엇이냐? 경쟁과 능력주의, 공정으로부터, 그 욕망으로부터 뭐냐면 벗어나게 만드는 과정,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육혁명이라는 것이죠. 이거 지금 현재, 예, 오늘 이 강의는 매우 뭐냐면은 역사적인 강의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비록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이 내용은 아마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많지 않다,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오래 이 야만의 트라이앵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자본주의가 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테오도르 아도르노가 말씀하신 건데, 민주주의 최대의 적은 약한 자라는 겁니다. 약한 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상성의 병리학이라고 말을 하는 우리 에리 프롬이 했던 말이고, 정상성의 병리학. 자, 그래서 우리가 사유하지 않는 인간을 우리가 매우 뭐냐면은 크게 지적을 했는죠. 프란츠 브루탁바가 사유하지 않는 인간을 이거를 이제 지적을 했죠. 이거를 지적했다. 이거 지적한 사람, 한 사람. 자, 테오도르 아도르노가 사유하지 않는 사람들, 허버트 마르쿠제의 1차원적 인간,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한나 아렌트의 무사유는 범죄다. 여기 뭐냐면 사유하지 않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혁명은 바로 이러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독일 스위스보다도 약 한 55년이나 늦다. 우리가 정치 천재 빌 브란트와 이재명이 탄생하였는데 민주주의의 최대 이론가인 최동석, 김문희, 김태수 여기에 김태수 플러스 여기에 이규우 교수님, 이규우 선생님, 조승복 선생님, 황태영 박사님, 이런 기라성 같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최대 이론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빌 브란트가 했던 말처럼 데모크라티 바겐, 민주주의를 한번 다 해보자. 민주주의를 다 해보자. 예, 민주주의를 나도 이제 독일어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데모크라티 바겐, 과감하게 다 해보자. 민주화는 다 해보자. 민주화는 다 해보자. 예. 자, 그래서 세계 최고 최상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세계에 팔아보자. 세계 최고 최상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세계에 팔아보자. 이게 제가 한국학술에서 공부하는 이유죠. 태고사를 재발견하여 한국사를 복원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하여 세계 민주주의 내다판다. 예.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만이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진 존재로 이해해야 하고 이를 무한히 허용하는 것이 자본주의다. 결국 약간의 편리함과 물질적인 충만이 생태계 파괴와 라는 욕망을 불려왔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생태적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경쟁, 능력, 공정을 욕망의 야만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 예, 여기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아마 요런 강의를 하게 되면은 저도 아마 이 기라성 같은 이 교수님 반열에 저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야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나중에 꼴장 선생이 뭐냐면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했다는 것 정도는 나중에 우리가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꾸준히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분권화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진 존재로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요. 마지막에 경쟁, 능력, 공정을 욕망의 야만으로 우리가 벗어나게끔 만드는 것이 이것이 교육이다. 이것이 교육이다. 이해한다. 이것이 교육입니다. 이것이 교육혁명이다. 이야, 요거 죽인다. 예, 요것이 교육혁명이다. 예,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